한약재 감별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강의는 한의신문에 약 7년 동안 연재됐던 한약재 감별 정보 한약재를 우선적으로 선택해서 그 약재의 약재 상태 감별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왕은 한의학 본초서의 가장 오래된 서정이 신롱본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용부에는 뿌리하고 뿌리줄기입니다. 류음 속에 속하는 식물의 뿌리와 뿌리줄기를 약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성가를 보면은 대왕은 고한하고 어혈을 없앤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가슴을 시원하게 열어주고 장을 잘 통하게 하고 적취를 제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왕의 효력으로 알고 있는 사하보다 약성가를 만드는 그 사람은 어혈을 없애는 것을 오히려 더 주된 효력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게 사하약으로 배정하는 게 맞습니다. 양명의 연유에 보면은 대왕은 그 색깔이 누렇기 때문에 연유한 것인데 특별하게 장군이라는 이름이 많이 붙게 되는데 왜 장군이라고 이름을 많이 붙냐면은 그 효력이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여기 오래된 것을 몰아내고 새로운 것이 잘 오게 만들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서 태평하게 만들기 때문에 장군과 같은 역할을 한다. 뭐 그런 의미로 장군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왕의 기원은 대왕 종류의 근과 근경입니다. 그래서 장엽대왕, 당고특대왕, 약용대왕이 이제 대표적인 기원 약재가 되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위품으로 한글명 대왕입니다. 종대왕이라고 하는 리움 운두라툼이 약재로 유통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종대왕의 약효는 원 기원대왕하고 다르기 때문에 최소한 대왕의 기준으로 사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산지는 보면은 장엽대왕과 당고특대왕은요, 그 분포 지역이 같습니다. 중국의 청해, 감수, 겸서 등등등등이고요. 약용대왕은 중국의 사천, 귀주, 운남 등등에서 중국의 보다 남쪽입니다. 남쪽 지역에 약용대왕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엽대왕과 당고특대왕은 동일 지역에서 재배 혹은 자연 상태에 존재하다 보니까 혼종이 됐고요. 약용대왕하고 이렇게 구분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위품인 종대왕의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 중국 또 일본에 이렇게 분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품대왕과 위품대왕의 약효 구분입니다. 우리는 이제 대왕은요 사하약과 공화의 그 효용으로 되어 있고 정품대왕은 기원에 대해 장엽, 당고특, 약용대왕을 기준으로 합니다. 위품대왕은요 청열약, 청열사와 조습약으로 해서 최소한 대왕의 기준으로는 사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그런 유품이 되겠습니다. 자연상태의 감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연상태의 감별은 그 장엽대왕은 문자 그대로 손바닥 모양으로 잎이 갈라진다. 그래서 장엽입니다. 그러나 이제 장엽대왕과 뒤쪽에 나오는 당고특대왕의 특징은요. 장엽은 잎이 이렇게 손바닥 모양이고 당고특대왕은 반이 갈라지고 하는 걸로 해서 구분을 하는데요. 실제 자연 조건에서 초기에는 따로따로 있었습니다만 여기도 보면은 요건 장엽이고요. 요건 지금 갈라진 게 당고특입니다. 당고특의 잎 모양은 뒤쪽에서 따로 보겠습니다. 동일 지역에서 혼종이 돼가지고 같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현재는 약재 상태에서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거가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석대 한의과대 본초학 교실에서 최초로 이걸 학계에 보고를 했고 지금은 이게 이제 공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엽대왕의 특징을 봐요. 잎이 이렇게 손바닥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죠. 꽃입니다. 꽃이 이제 홍색, 홍자색을 띠게 되고요. 열매는 숫가입니다. 숫가로서 그 깃털이요. 삼각형 날개가 있습니다. 류음 속에 속하는 것은 동일한 모양을 나타냅니다. 꽃 색깔만 다른 거죠. 잎도 다르고요. 자, 당고특대양으로 들어가요. 당고특대양의 잎을 봐요. 잎을 보면은
많이 갈라지죠. 이렇게 많이 갈라지죠. 그래서 당고특대양과 그 장엽대양은 잎의 모양을 가지고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꽃은 역시 진한 자색을 나타내게 되고요. 장엽대양과 마찬가지로요. 열매도 보면은 열매도 쑥과고 삼각형의 깃이 있는 거 똑같고요. 단면을 보면은 단면에 보면 이와 같이 방사성 조직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소위 말하는 비단 모양을 나타낸다. 그래서 금문계 대양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약용대양으로 넘어갑니다. 약용대양이 보면 꽃이 완전히 황백색으로 달라요. 잎이 보면은 장엽대양과 마찬가지로 장엽대양과 손바닥 모양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거가 연맥입니다. 연맥. 연맥이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연맥이 5개입니다. 장엽대왕은요 연맥이 5에서 7개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잎 모양만 갖고도 연맥 개수 가지고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꽃이 피면은 정확하게 바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약용대왕의 그 꽃 피는 모습을 단계별로 사진으로 촬영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피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최고로 색깔이 진해봐야 황백색입니다. 대부분이 담녹색입니다. 담녹색이고요. 담녹색에서 황백색으로 이 정도 수준으로 되는 겁니다. 이품인 종대황입니다. 이품인 종대황의 이름 중에 일명 보면은 파엽대왕이라고 합니다. 파엽대왕. 잎 모양이 파도 모양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파도 모양이요. 파도 모양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꽃이 보면은 황백색이잖아요. 그러니까 파도 모양을 형성하고 꽃이 황백색이고 그러면은 정품 대왕이 아니고 종대왕 운두라툼 속에 속한다. 자, 확대했습니다. 이 모양이 이렇게 파도 모양을 나타내게 되고요. 연맥을 봐요. 연맥이 보면 굉장히 많죠. 5에서 7개 굉장히 많죠. 연맥이 많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왕류 식물 형태 검색표를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손바닥 모양으로 갈라지냐 깊이 갈라지냐에서 장엽하고 당고특대양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장엽으로 갈라지만 주맥이 5개냐 주맥이 3에서 7개냐를 가지고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잎의 옆에 모양이 파상으로 말리냐 주맥이 5에서 7조냐를 가지고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잎의 모양 중에 손바닥 모양, 깊이 갈라지는 모양, 손바닥 모양 중에 주맥이 몇 개냐를 가지고 2차적으로 다시 잎의 옆에 겉면이 파상으로 말리냐 주맥이 몇 개냐를 가지고 자연 조건에서 꽃이 피기 전에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꽃이 피면은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자홍색이냐 황백색이냐를 가지고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약재 상태의 감별을 말하겠습니다. 약재 상태는 기본적으로 금문과 성점이 있냐 없냐 차이입니다. 금문이라는 거는 그 단면이 보면 방사성 조직으로 되어 있는 거가 비단 무늬 모양을 나타낸다. 그래서 금문이고요. 성점은 단면에 보면은 점점 있는데 이거는 그 형태학적으로 보면 이형 유관속입니다. 이형 유관속이 건조하면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금문과 성점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형광 반응에서 갈색 반응이냐 형광 반응 남자색 반응이냐 가기 전까지 금문과 성점만 가지고도 바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금문 중에 장엽대왕을 최고로 쳤는데요. 금문이 더욱 뚜렷하고 맞습니다. 질이 단단하고요. 당고특대왕은 금문이 덜 뚜렷하고 단단하지가 않습니다. 약용대왕으로 가게 되면 약용대왕의 모양은 단면의 성점도 크게 크고 근데 튀어나왔습니다. 마제 모양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금문이나 성점의 규제로 보면 위쪽으로 갈수록 강도가 더 진합니다. 따라서 약의 효력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장엽대왕과 당고특대왕이 자연 조건에서 혼종이 됐기 때문에 두 개를 한 그룹으로 하게 되면 약용대왕보다 최소한 장엽과 당고특대왕이 효력이 더 좋다. 그래서 실제 약용대왕의 재배 자생제가 보면은 약용대왕이라는 뚜렷한 그 모양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용대왕이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최소 당고특대왕이라는 표현을 쓰든지 어떤 경우에는 장엽대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장엽대왕의 그 약재 상태의 모습입니다. 겉에 조피를 제거하게 되면 이같이 황갈색을 띠게 되죠. 황갈색을 띠게 되고요. 윗부분을 좀 잘라봤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그물 모양의 무늬를 나타내죠. 그물 모양의 무늬를 나타내고, 그게 이제 금문 모양입니다. 여기도 보면 그물 모양의 무늬를 나타내게 되죠. 더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 황백색 부분에 보면 검은 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성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약재 상태에 보면은 지금 이게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전형적인 모습. 그래서 검은 점이 있는 거 이게 전부 다 성점입니다. 성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방사상으로 퍼져 있는 모양이 비단 모양을 형성하고 있다. 비단 모양을 방사상으로 퍼져 있죠. 이거를 금문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똑같은 장엽대왕이라도 봐야 이런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경우가 보다 진하고 금문이 진하고 성점이 많은 경우가 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장엽대왕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중국의 그 대왕 전시관에 보면 최고의 대왕을 이와 같이 진열을 했는데요. 자, 약재 상태로 유통되는 것 중에 열을 가해서 볶은 거의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거 볼 때 단면을 보고요. 단면을 보고서 단면에 그 금문과 성점을 확인을 하는 습관을 들이면은 약재 구분을 뚜렷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장엽대왕의 약재 상태의 특징만을 요약을 했습니다. 붉은 글씨로 써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점이 뚜렷합니다. 뚜렷하게 두 줄의 고리가 있고 아래에 한 줄이 있다 등등등 해서 그 성점이 여러 모양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런 모양을 성점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죠. 그물 모양의 무늬가 있다. 참고할 것은 뿌리의 횡단면에는 성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 아까 세로로 닮은 면에 자유선을 찌면 형광이 어떻고 등등등등 여러 개 내용이 여기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당고특대양입니다. 당고특대양은 전체적으로 보면 방추형 모양을 나타냅니다. 자, 위쪽에서 봤습니다. 이쪽에 여기 이제 줄기가 보는 위치죠. 요 부위가 근경 부위고 요게 지금 뿌리 부위입니다. 네. 자, 당고특대양을 단면을 봐요. 아까 장엽대양하고의 차이점 보면은 그 검은 점점 숫자가 적을 겁니다. 요 정도 되면 장엽대양하고 거의 동일한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 단면을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를 하더라도 검은 점점이 있기는 있지만 또 방사선 모양을 금문 모양을 나타내지만 장엽대왕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방건조 상태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방건조 상태의 모습으로 검은 점 있는 거예요. 검은 점 있는 거가 방사선 모양을 나타내고 검은 점 모양이 있는 거가 훨씬 장엽대왕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수치를 해서 열을 가해서 볶잖아요. 주중도 하고 찌기가 주초도 하기도 하고 등등등 하는데 그럴 경우에 색깔은 변할 수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단면에 그 금문과 성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잘라지고 수치를 했다고 해도 그 모습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 혼란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성점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당고특대양의 특징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장엽대양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그 말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안쪽 색도였고 금문 역시 뚜렷하지 않은 편이다. 아까 얘기했듯이 장엽대왕과 당고특대왕은 자생 및 재배지역에서 혼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약재 상태의 구분에서 커다란 의미를 찾기는 힘듭니다. 뚜렷하게 꼭 굳이 구별을 하겠다 하면은 단면 상태에서
근문과 성점이 많은 거일수록 장엽대양 쪽에 가깝고요. 적은 거일수록 당구특대양에 가깝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약용대양으로 넘어갑니다. 약용대양이 잎입니다. 잎이 연맥이 5개라 그랬잖아요. 5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채취를 했습니다. 단면에 보면 이와 같이 말 발굽 모양으로 부풀어 올라 있습니다. 부풀어 올라 있습니다. 이거는 유조직인데요. 유조직이 실제 건조 과정 중에서 섬유 그 볼로 올라온 겁니다. 그게 마제 모양이 되겠습니다. 성점도 보면은 성점도 크기는 크지만 불규칙적입니다. 불규칙적이고요. 불규칙적이고 훨씬 개수도 적습니다. 따라서 약용대양은 제1번 마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성점이 크고 불규칙적인 거, 성점이 적은 걸 가지고 약용대양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른 면에서 보게 되면 또 잘랐습니다. 잘라서 보면은 이렇게 마제 부분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을 했고요. 성점도 적고 등등 그렇습니다. 겉에 보면은 거친 껍질이 있죠. 접히가 있고 이걸 확대하면 이렇게 됩니다. 식물 형태 입장에서 겉에 조피가 많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생육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팔마툼 장엽대왕이라든가 탕구이특금, 당구특대왕의 그 재배 지역, 자생 지역하고요. 약용대왕 오피시널레의 자생 지역을 확인해 보면은 장엽과 당구특대왕은 굉장히 그 생육 상태도 좋고요. 뿌리를 개게 되면 뿌리도 발육이 아주 잘 돼 있는 반면에 약용대왕 그 재배 자생지에 보면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겉에 보면은 이렇게 조피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으로 쓸 때는 당연히 이제 이거를 제거를 해야만이 좀 더 좋은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으니까는 제거를 합니다만은 채취 바로 직후에 초기 건조 상태에서는 겉에 조피만 가지고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뿔입니다. 대왕의 류음 속에서 그는 대왕의 팔마툼, 탕구이특금 다 해당이 됩니다. 그거는 그 성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면이 보면 이렇게 황갈색이잖아요. 빈틈도 굉장히 많고요. 섬유성을 나타내게 되고 그렇습니다. 약용대양의 특징, 홍단면이 말 발굽에 가깝다 그랬습니다. 전체적으로 성점이 요 장엽이나 당구등에 비해서 크고 배열은 불규칙한 편이고요. 그리고 분포도도 낮습니다. 근문계 대왕에 대한 품질을 보면 겉표면이 황갈색이고 근문과 성점이 뚜렷하고 씹으면 치에 달라붙는 등의 이런 모양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보다 적합도가 높은 거일수록 장엽대왕, 당고등대왕, 약용대왕의 모양을 나타내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장엽대왕을 최고의 약재로 이렇게 쳤던 거는 이런 기준에 맞기 때문에 장엽대왕이 최고로 했던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 장엽대왕과 당고특대왕이 비록 혼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기준에 맞춰서 적용을 하면 될 겁니다. 자, 유품인 종대왕입니다. 종대왕은 근문계 대왕에 비해서 일단 크기가 작습니다. 그 다음에 단단하고요. 색깔도 다르고요. 결정적인 거 유관속만 하나 보일 뿐이지 근문 성점이 전혀 근문이나 성점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냄새, 맛도 다 다르긴 다릅니다만은 자 종대왕이 아마 유통되는 상태는 이러이러한 상태로 유통이 될 겁니다. 여기에 구분해야 될 게 일단 아까 말한 대로 크기가 작고요. 그 다음에 단면에 근문 성점이 없으니까 단면 있는 부분만을 보면 됩니다. 단면 있는 부분만을 보면은 이걸 가지고 확대를 이렇게 했습니다. 단면에 보면 근문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겉에 나타나는 모습도 역시 다른 걸 가지고 종대왕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대왕의 약재 상태의 특징, 당연히 근문과 성점이 없는 특징이 1번이고요. 다른 근문계 대왕은 작고 무겁고 단단하고 이게 이제 두 번째 기준이 되겠습니다. 또 자유선 반응에서 색깔이 남자색 반응을 나타낸다. 그 전에 이러이러한 모습을 좀 의심이 가게 되면은 냄새를 맡아보면 냄새가요 불쾌한 냄새가 있고요.
입에다 넣고 잠깐 씹어보면 모래를 씹는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더더욱이나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그 유품 종교향이 되는 거죠. 대왕류 약재 형태의 검색표를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문과 성점이 있냐 없냐입니다. 두 번째, 근문이 더욱 뚜렷하냐 덜 뚜렷하냐 또 약하냐, 약하면서 말 발굽 모양으로 성점이 이렇게 튀어나왔냐, 이걸 가지고 구분하면은 통상적으로 대왕의 약재 상태의 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혹시 필요하다면 형광 반응도 할 수는 있겠죠. 갈색 반응을 나타내냐 남자색 반응을 나타내냐, 이걸 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약재 상태의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대왕의 기타 한의학적인 내용, 또 자연 상태의 감별, 지금 말한 약재 상태의 감별에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요, 구체적인 내용은 포라메디카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왕에 대한 모든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